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대선이 이틀 남았습니다. 6월 3일 날 이제 운명적인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될 텐데요. 제가 지금 다른 영상에서 이재명이가 지금 상당히 놀라고 또 똥줄이 타는 이유가 있고 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이런 것을 제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. 물론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.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가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가 없다 이 가정하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뭐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거야 뭐 제 마음이지만 일단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투표장에 많이 나가셔서 투표를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많이 투표를 한다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,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.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정밀하게 표를 계산을 해봤어요.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있다. 부정선거가 있는데 대략 몇 퍼센트로 부정선거를 할 것인가? 그러면 부정선거를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?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영상은 100% 부정선거가 있다.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경우다. 이런 것을 가정을 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세 가지 득표율로 계산을 해서 이건 가상으로 한 겁니다.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대략 득표율이 어느 정도 달성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운명이 6월 3일 날 모레 결정됩니다.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지만 부정선거가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다 하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. 유리한 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첫 번째는 대선 일의 일진과 운기가 이재명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고, 또 이재명 5월달 신사월 운기가 최악이라 계속해서 악재가 터진다. 그리고 지지율도 제가 뭐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후보를 결정됐을 때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 했는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정투표 시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본 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유리한 점이다.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정선거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했을 때 대략 몇 퍼센트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숫자가 나와서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. 그래도 제가 가급적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표들이 있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번에 총 유권자는 4,439만 명입니다. 대략 4,500만 명이 좀 안 돼요.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가 완료됐는데 34.74%로 완료가 됐어요. 그러면 무려 1,542만 3천 명이 이번에 투표를 완료를 한 겁니다. 많이 했죠, 생각보다. 사실은 사전투표율이 이자들이 40%까지 예상을 했지만 갑자기 이튿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일단 투표율이 줄었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약 2.2% 적었는데,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? 이자들이 세팅값을 이재명이를 사전투표에서 63%로 올리고 김문수 후보를 약 30% 정도로 내리고 이준석 약 5% 잡아준다. 이런 가정하에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러한 수치가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할 때 거의 6대4 정도, 그때는 6대4, 지금은 그때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엔 이재명을 완전히 몰아주고 김문수 후보를 약 30% 정도
이하로 최저로 잡는다. 이거 가정입니다. 이건 가정이에요. 꼭 이렇게 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랬을 때 이재명이는 970만 표 정도를 얻고 김문수 후보는 약 460만 표, 이준석이 5% 얻는다고 하면 77만 표를 얻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투표율이 78%다. 지난번 77.1%였거든요. 그럼 78%라고 하면 총 유권자가 4,439만 명이기 때문에 78%라고 하면 3,462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사전선거 한 1,500만 명 빼면 1,920만 명 정도가 남아요. 이랬을 때 이거 본투표에서는 본선거에서는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를 못할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겠죠.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약 55%를 득표를 한다. 이재명이는 약 42%. 왜냐면 사전선거 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재명이한테 찍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자들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 63%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때 1900만 명 중에서 42%를 얻으면 이재명이 800만 표 정도 얻고요. 김문수 후보가 약 1050만 표 얻어요. 그런데 이것을 사전투표하고 더하면 김문수 후보가 1500만 표 정도 얻고 이재명이는 1778만 표로 해서 무려 420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지금 그 조갑제인가요? 이 사람들이 400만 표 이상으로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이게 이 세팅값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. 이렇게 세팅값이 이루어지고 예상 투표 결과가 78% 나오면 김문수 후보가 약 400만 표 이상으로 집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대로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여기서 400만 표가 아니라 220만 표 차이가 나는 거죠. 죄송합니다. 왜냐면 본투표에서 전체 합치면 220만 표, 사전선거에 400만 표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시 수정할게. 사전선거에서 400만 표 이상. 그러면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략 한 55% 얻는다 하더라도 무려 220만 표, 그러니까 2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서 이재명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즉, 선거율이 78%, 그리고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이 약 63%대 김문수 후보 30%로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이자들이 세팅값을 했다. 그러면 총 결과가 200만 표 차이가 나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게 됩니다. 이거는 부정선거 가정했을 때, 즉 총 투표율이 78%고 이재명이한테 사전선거 세팅값을 김문수 후보의 2배로 했을 때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는 무려 220만 표 정도 차이가 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. 두 번째 경우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투표율이 약 78%인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는 경우입니다. 이 역시 이자들이 세팅을 해서 사전선거에서 앞서는 거의 완벽하게 63대 30 정도로 해서 사전선거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걸 했지만 이번에는 세팅값을 좀 낮춰서 사전선거에서 약 60이고요. 또 김문수 후보가 35%, 이준석이가 약 4% 얻는다 했을 때입니다. 그러면 60%를 얻게 되면 이재명이가 925만 표 얻게 되고요. 김문수 후보는 약 540만 표 정도를 얻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약 한 380만 표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리고 본투표에서 이재명이가 38,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57% 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겼을 때요. 그래도 최종 결과값은 김문수 후보가 1634만 표, 이재명이가 1655만 표 정도로 해서 약 이제는 20만 표 정도,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엄청나게 줄기는 했지만 약 20만 표 차이로 정말 아깝게 이자들이 세팅값을 이렇게 6대 3.5 정도로 해놓고 또 이준석이가 약 한 4% 얻고 김문수 후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한다. 그러면
이때는 정말 2, 30만 표 차이로 아깝게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. 이래도 진다라는 거예요. 세팅값을 6대 3,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이재명 60%, 김문수 후보 35%, 이준석 4%. 그러면 본투표에서 아무리 많이 올려도 일단은 아깝게 지게 됩니다. 이게 정말 아깝게 김문수 후보가 낙선하는 거예요. 그러면 투표율을 80%를 올렸다.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 세 번째 경우의 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세 번째로 이자들이 부정선거를 한다, 이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부정선거를 했을 때 사전선거에서 이자들이 60%를 세팅값을 했고요. 김문수 후보를 약 35%, 또 이준석을 4%, 이건 같습니다. 그런데 본선거에서 투표율이 80%를 돌파했을 때, 아까는 78%를 말씀드린 거예요. 그랬을 때 사전선거 인원을 빼게 되면 이때는 인원이 2천만 명이 넘게 됩니다. 80%이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가 4,439만 명 가정했을 때 80%를 넘게 되면 2천만 명이 넘게 돼요. 왜냐면 사전투표에서 1,500만 표 이걸 또 빼야 됩니다. 빼고 나면 2천만 표가 넘게 남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57%를 얻었다. 이재명이 38%. 그랬을 때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5만 표에서 10만 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뒤지게 됩니다. 정말 통탄할 일이 생길 수 있죠.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81, 2% 이상으로 투표율이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58% 이상, 58% 이상을 김문수 후보가 득표를 해야 이길 수 있다, 이 말입니다. 이 이야기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해서 그리고 본 투표율이 80% 넘고요. 그러면 사전 투표한 거 빼고 나머지 2,008만 명에서 2,010만 명이 투표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한 57, 8%를 얻었을 때 10만 표에서 많게는 20만 표 사이로 질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정선거를 이번에 해서 세팅값을 완료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김문수 후보가 아깝게 지금 이번에 떨어질 수 있다. 이 이야기가 됩니다. 자, 지난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0.74%로 24만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 이자들이 지난번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세팅값을 최소한 2%에서 많게는 5% 올렸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투표율이 82, 3%가 나와줘야 되고요.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57%에서 최소한 58%, 그러니까 6월 3일 날 이것을 얻어야 당선이 될 수 있다.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10만 표에서 20만 표 차이로 정말 근소하게 이길 수 있다.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? 이번에 이자들이 세팅값을 지난번보다 올려서 부정선거를 하면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정말 아쉽게 불과 10만 표에서 30만 표 차이로, 그러니까 1% 안팎 차이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아깝게 질 수가 있다. 아니면 4, 5% 이상 차이가 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투표하시겠지만 정말 상황이 한 표 한 표가 엄청나게 지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 투표율을 82, 3%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한다는 가정하에,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8% 이상 득표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세팅값에 의해서 정말 통탄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말씀 드리면 조금 또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. 일단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냉정하고 이자들이 사전 선거에서 100% 부정선거를 한다, 이 가정하에,
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 무조건 부정선거다라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봐주시고요. 어쨌든 선거 잘해서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